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캐주얼 게임을 만들기 위한 유니티 기초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치를 잘 하셨나요? 그런데 설치가 잘 안 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설치를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자, 오늘은 맛볼 거예요. 예, 간단히 맛봅시다. 그래서 네, 유니티 프로젝트 만드는 법 초간단이죠.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니까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이거 유니티 허브, 하얀색이에요. 허브. 얘는 잘 설치를 하시고 에디터를 설치를 못 하시고 헤매셨나봐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니티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플랫폼 지원하는 걸 살펴봤잖아요. 엑스박스도 있고, 기어도 있고, 사실 제가 게임을 저는 그런 RPG 게임 같은 걸 잘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해봤자 이렇게 간단한 게임.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분 봤죠. 데이비드 헬가슨. 네, 그래서 잠깐 이 젊은 날에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SS토어 구경해 보셨나요?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구경 갈까요? 네, SS토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짠짠짠짠, 열려라. 참깨 왜 이렇게 느립니까? 안 열렸어요. 잠시만요. 그냥 가죠. 링크가 잘못됐나봐요. 유니티.com에 가셔서, 물론 우리는 KR 버전이 조금 보기가 좋겠죠. 이랬나 저랬나 가면 다 영어 버전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가셔갖고 상단에 이 메뉴 누르셔서 SS토어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URL을 ssstore.com store.unity.com을 알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2D 카테고리를 가볼게요. 저는 목표가 일단 2D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책 2권을 다 보고 나니까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게임 기획이랑 디자인이 문제죠. 그리고 사실 책 2권을 다 안 봐도 돼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은 굳이 저 어렵게 2권을 다 안 봐도 됐었는데 누가 이렇게 꼭 집어서 나는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꼭 집어서 딱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다 공부를 한 거죠.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에이 이거야 이것만 하면 돼 라고 딱 가르쳐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풀이에요. 오 대박. 그래서 얘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공짜래요. 야, 그래서 일단 물론 에셋은 나중에 나오지만 제가 로그인을 안 했군요. 사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역시나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녹음하니까 조용히라 그랬지만 역시나 떠들고 있어요. 할 수 없죠 뭐. 쟤들도 집에만 있으니까. 자, 어때요?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내 에셋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유니티가 너무너무 좋은 점은 바로 이거 같아요. 여기에 요 다음 썸네일 눌러볼까요? 플레이 눌러볼까요? 구경해봅시다. 깜짝이야. 소리가 너무 커요. 그쵸? 한번 줄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캐릭터 만드는 게 나와요. 구경도 한번 보시고요. 보시다 보면 지른애가 막 짠짠짠짠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코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게 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준대요. 오 대박 게임을 만들 수 있어 우리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러너 하는 게임을 막 만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길이 연결되는 건데 없었는데 딱 제가 하고 싶은 건 퀴즈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유니티를 공부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이런 것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재로 사면 2책을 꼼꼼히 다 보면 제일 좋겠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니티 아까 우리가 공짜인 거 봤죠? 대박이에요. 그래서 정말 SS토어가 우리 초보 개발자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스크립트도 팔고 디자인 소스도 팔고 다 파는 거죠. 그리고 나도 올릴 수 있어요. 나도 올려서 판매할 수 있고 또 누군가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퀴즈 게임 UI 디자인을 다 하면 올려볼까 봐요.
이제 김치국을 막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왜 제가 1차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인 회사가 게임 회사인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표 방송 내보내는 그 화면 디자인도 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든 뭐든 이렇게 딱 하나의 형태가 딱 만들어지니까요. 플랫폼에 되게 각각 맞게. 제가 정말 한참 플래시로 열심히 만들 때는 세계 유소년 피파 조축구 있죠. 세계 생방. 다들 생방을 만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세계 생방에 나가는 세계 청소년 조추첨하는 거를 이렇게 플래시로 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짜고 이 미디어 팀이 붙어서 영상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 만든 걸 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하드를 날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플래시가 뭐 EXE로도 만들어지고 이제 웹에서 또는 PTV에서 여러분 한때 플래시가 웹 TV 광고도 만들었었어요. 저도 만들고 또 플래시를 얘기하네요. 아무튼 제 느낌에는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유니티가 되게 확장성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게 딱 플래시 느낌. 그래서 되게 강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SS토어 하다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딱 주어진 대로 하기보다 왜 오프라인 강의의 좋은 점은 그 사람한테서 강사한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고스란히 많이 전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강의는 하고 싶은 거죠. 강의하는 걸 좋아해.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SS토어가 짱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라이센스 비용이 공짜다. 그런데 빈약한 고급 기능이래요. 이제 어쨌든 저도 삽질을 앞으로 계속 해가야겠죠. 자, 그러면 실습합시다. 일단은 이제 그만하고 실습을 해볼 건데요. 어디 보자. 이를 종료를 하고요. 갑자기 이 SS토어 얘기하다가 흥분해갖고 너무 재밌어갖고 그리고 잠깐 이쪽으로 옮기고요. 네, 자 SS토어 이렇게 열렸는데요. 지인이 제 첫 강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설치해 가시면 아마 처음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추가 누르시고 저는 지금 요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버전을 만약에 선택을 그러니까 버전별로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포토샵도 버전별로 설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저는 2018년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목이 아파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얘네들 이 모듈을 추가하시는 건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추가하셔도 되긴 되는데 할 때 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제가 리눅스 빌드까지는 필요 없어서 저는 안 했고요. 또 뷰포리아 증강현실이네요. AR. 이것도 하는 게 좋겠죠. 혹시 몰라요. 자기가 또 AR도 할지. 그리고 페이스북 게임용 빌드 서포트도 있나봐요. 혹시 모르니까 하드 용량이 많다면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택하시고 중요한 점은 여기에는 지금 좀 다른데 2019 버전 설치하실 때는 여기에 이렇게 하위가 또 있어요. 그것도 다 선택을 꼭 하세요.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돼요. 이거 잘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앱 만들 때 앱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설치를 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설치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잠시만요. 없으신 분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거 놓치신 분이 있었나봐요. 설치하실 때 여기로 가봅시다. 설치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여기 빌드 서포트 하면 있죠. 이거 다 체크하세요. SDK랑 JDK 설치하셔야
제대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추가는 가능한데요. 나중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경로가 안 맞아서 앱 생성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 때 한 방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이 잠겨서 이상해요. 아무튼 그리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즉 유니티 허브는 목 상태가 이상해요. 즉 유니티 허브는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설치에 관련된 거 여기서 버전별로 여러 개 설치할 수 있고요. 제가 관련된 빌드 서포트하는 애들을 이렇게 많이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듈을 추가하셔서 이거 깔 때 안 했던 애들 있죠. 저 보시면 이렇게 깔았죠. 얘네들. 만약에 안 깔았던 거는 선택하고 또 추가로 설치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구경도 해보시고요. 학습 네, 보시고요.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한 달 전에 저를 돌아보면 유니티의 U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다운받아도 뭘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시 기초부터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전 버전에 만들었던 결과물은 버전을 선택해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유니티 맛보기예요. 그래서 아주 초간단 맛보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조금 되는 것 같죠? 네. 일단 유니티를 기존의 파일 말고 새로 만듭시다. 네, 지면 보기 잠겼어요. 자, 새로 생성을 누르시면 2D를 만들 거냐 3D를 만들 거냐 나오는데 저는 2D 게임이 목표지만 오늘은 3D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파일 이름을 먼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일단 빈 파일을 만들고 일단 저장하잖아요. 얘는 이름을 만들고 먼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약간 패키지가 싹 만들어져요. 그래서 테스트란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치 확인했고 생성 눌러봅니다. 제가 삭제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열심히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도 돌아가고서 꾹짝꾹짝 해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잘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이나 또는 궁금한 거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분은 궁금한 건 유튜브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니티를 한번 어떤 앤지를 살펴보았고 드디어 유니티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얘가 열렸을 때 유니티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멘붕? 안 쉽던데요.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2D만 쓰다가 3D 계열 들어가니까 이게 용어가 다 안 와닿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메뉴 쓰는 것도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난 게임을 안 해봐갖고 어렵었어요. 아무튼 이런 애들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을 먼저 보죠.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기본으로 열렸나봐요. 레이아웃에 지금 딱히 제가 이건 나중에 건드립시다. 자, 하이어라키라는 항목이 있어요. 물론 유니티를 한글로 설치하셔도 좋지만 저는 권장 방식은 영어. 그래야 구글링 할 때 보기가 더 좋죠.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하이어라키는 이 게임의 그 구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왜 마치 게임은 영화 같아요. 종합예술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어쨌든 카메라가 존재해요. 타그초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카메라가 존재한다. 그래서 카메라가 한 대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애가. 물론 이 카메라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아무튼 그리고 다이렉셔널 라이트라고 해서 태양광처럼 생긴 빛이 있어요. 이 빛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무대 위에 그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도 있고 아이고 오늘은 진짜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아무튼 기본은 이렇게 태양광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낯설으니까 자꾸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씬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는 이 게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한 대, 태양광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오늘 뭐 왜 이러죠? 그리고 게임이란 이게 패널이 있어요. 씬이 있고 게임, 화면이라고 해야겠다.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안 나타나시는 분은 물론 윈도우에 가셔서 제너럴에 가셔서 게임 이렇게 여시면 돼요. 없는 건 찾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기본 설치하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리고 SL 스토어도 여기서 바로 열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터넷상에 접속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다운해서 임포트하고 막 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화면도 작고. 클로즈 합시다. 네, 닫을게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얘는 게임의 어떤 구조를 보여준다면 C는 현 상태, 이제 편집 상태, 게임 요 화면은 이제 실제로 게임이 보여줄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인스펙터예요. 인스펙터 뭐 이렇게 뜻 생각해보면 찾아보시면 이제 어떤 영어 사전 이런 거 찾아보시면 조사관, 감독관 같은 것도 인스펙터라고 해요. 근데 보통 컴퓨터에서는 어떤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걸 인스펙터라고 해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 선택하면 카메라 이름이 메인 카메라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고쳤나봐요. 컨트롤 Z 해야지. 컨트롤 Z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바꾸면 얘도 바뀌어요. 똑같이 이제 얘가 얘예요. 네, 이름 바뀌어요. 물론 얘 이름 바꿀 때 한번 꾹 눌러갖고 기다리면 이렇게 이름을 편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스펙터 창에서 이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이 이름이 그리고 여기 태그라는 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자, 이 이름이 뭐냐면 말하자면 인스턴스 네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래시에서 이름 준 거예요. HTML, 자바스크립트를 치면 ID 선택자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름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걔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줘요. 지금 씬에서 보면 이 카메라 위치가 좌표 X도 0, 위쪽으로는 1만큼 올라갔다. 깊이로는 마이너스 10만큼 갔다. 뭐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클리어 플래그스라고 해서 스카이박스인데 만약에 솔드 컬러면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스카이박스로 합시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씬과 게임을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아웃 상단에서 2x3을 눌러서 이렇게 분할하면 이렇게 둘이 같이 보이죠. 근데 하이어라키랑 프로젝트랑 이렇게 좀 불편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려서 마우스가 아니라서 이렇게 잘 안 움직이니까 아이고 요거를 떼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좀 보시기가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그래서 이 제목 있는 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인스펙터는 좀 이렇게 좁아도 될 것 같고요. 하이어라키도 좁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얘가 닫혔는데 메인 카메라의 어떤 속성들, 설정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이렇게 누르면 다 닫히는데요. 얘가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리스너라는 게 있어요. 영화 촬영 갈 때 봄날은 간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음악 소리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오디오 리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이런 애들 다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컴포넌트가 몇 개 있는 거냐면 트랜스폼 컴포넌트 하나, 카메라 컴포넌트 하나, 오디오 리스너 컴포넌트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추가하려면 에디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디렉셔널 라이트, 태양광 같은 건데요. 얘도 트랜스폼 하나, 라이트라는 컴포넌트 2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3개가 있었잖아요. 얘도 또 추가하려면 add 컴포넌트 눌러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트랜스폼은 다 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위치 잡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뭘 볼까요?
제가 목이 자꾸 이래서 죄송해요. 그러면 한번 오늘은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참고로 저는 설명은 여러분이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복습은 참고하시면 돼요. 이 파일은 제 엔게디 캠퍼스에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게디 캠퍼스로 뿅 가갖고 카카오 프로젝트 메뉴만 눌러도 지금 제가 3번째까지 올렸는데요. 여기 2번째 가셔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데 따라하면서 이제 하실 때는 이 스냅샷을 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인스펙터 창까지 살펴본 거고 3D 오브젝트 만들 겁니다. 짜잔, 만듭시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맥에서 녹화를 하는데요. 펜 소리가 시끄럽죠. 비싼 건데 이상해요. 딸리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이거를 처음에 유니티를 만나신 분은 되게 낯설어요. 자, 여기가 게임 편집하는 화면 씬이, 게임은 게임을 미리 보는 화면, 하이어라키는 어떤 이 게임을 이루고 있는 구조들을 보여주는 화면, 인스펙터는 그 게임을 이루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각각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 프로젝트가 뭐냐? 자원들인 거죠. 이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재료들, 에셋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펜슬이 엄청 커졌어요. 맞다. 누가 시끄러우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게임이 다 되면 미리 보기는 어떻게 하느냐? 플레이 하시면 돼요. 플레이. 짜잔. 근데 저는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과 달리 이게 막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위치가 지금 카메라가 트랜스폼 열어보면 0, 1, 마이너스 10이에요. 네. 근데 제가 플레이를 빵 누른 다음에 카메라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만약에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뭔가 옮겼잖아요. 오, 그러고서 이 플레이를 이제 멈추면 다시 되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 플레이 모드 상에서는 뭔가를 움직였다고 해서 걔가 수정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플레이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수시로 저장할게요. 근데 처음 설치하신 분은 플레이를 눌러도 이게 이렇게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플레이를 눌러놓고 막 작업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업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색깔을 칠해놨어요. 어떻게 칠했느냐? 자, 유니티에 환경 설정을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맥 버전으로 설정해서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처음에 저는 찾았어요. 헤맸어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닫혀져 있어서 이렇게 좀 넓게 열리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의 환경 설정, 아마 윈도우 버전은 파일에 아마 있을걸요. 프리퍼런스 가셔갖고 컬러스 항목을 보세요. 그러면 플레이 모드 틴트 있죠.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 되게 넓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넓적하죠. 네. 그리고 얘가 다시 멈춰보고 그러면 게임 모드에서 5대4로 할 건지 이거를 비율을 정하실 수 있어요. 4대3으로 할 건지.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요. 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이렇게 먼저 문서 사이즈를 설정하고 파일을 만들잖아요. 얘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파일에서 빌드 세팅이라는 걸 누르셔서 지금 PC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앱을 만들 건데요. 그러면 iOS로 선택하고 여기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게 iOS 파일 형태로 거기에 이제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바꿨고 나중에 앱을 만들려면 빌드나 빌드 앤 런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아이폰 형태, iOS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폰 형태 중에서도 비율을 뭘로 할 건지
1334750에 포트레이트 뷰로 할 건지 랜드스케이프로 할 건지를 이렇게 화면 해상도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는 일단 프로젝트로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빌드 세팅에 가서 내가 어디 플랫폼에 빌드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저는 프리 어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무대에는 카메라가 한 대가 있어요. 무대에는. 그리고 태양빛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잖아요. 유니티 만든 사람 크리스찬 아닌가? 아무튼 빛이 빛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늘도 있죠.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고 대박 소름 끼쳤어요. 네.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땅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을 만듭시다. 네, 나는 그러게요. 우리 전지창조하는 하나님의 네, 잠깐 또 옆길로 세면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땅을 만듭시다. 플러스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3D 오브젝트로 해서 평평한 거 만들려면 플랜. 네, 플랜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넓적한 땅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오. 그 다음에 포지션은 X좌표, Y좌표,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케일도 1대1대1로 했어요. Z를 제가 2로 한번 고쳐볼까요? 오, 깊이감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포지션에서 Z를 2로 한번 해볼까요? 또 뒤로 갔는데 이것도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평평한 바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평평한 바닥을 없애고 싶으면 델리트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우리가 게임 화면에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죠.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큐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3D 오브젝트의 큐브 짠! 네, 만들어졌어요. 저장도 하시고요.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구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회전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이동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네,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은 어색하실걸요. 그러니까 이동줄 선택하시고 나서 이 빨간 축이 X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고요. 요 파란 게 Z래요. 전 처음에 이게 Y인가 했는데 여기 초록색이 Y 세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올라갔다.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답니다. 아무튼 좀 움직여봤는데요. 또 플레이를 해볼까요? 얘가 하늘에 떠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2개 만들어 봤는데요. 3D 오브젝트로 큐브도 만들어 봤고 플랜, 땅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또 삭제하실 때는 우클릭해서 이렇게 삭제하시면 된답니다. 되게 쉽죠? 근데 여러분은 유니티로 뭘 만들고 싶은가요? 전 사실 퀴즈 게임이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화면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저는 좀 자바스크립트를 아니까 스크립트를 어떻게 여기서 구현하는지 어떤 방법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티 책 2권을 다 보니까 막 달리기 게임도 만들고 대포 게임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근데 공부하다 보니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기로 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간단한 거지만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한 거죠. 자, 그러면 플레이 모드로 해봤는데 이게 플레이 모드로 해봤자 그냥 붕붕 떠 있잖아요. 자, 물리적인 성질을 한번 줘볼까요? 이놈한테, 이 큐브한테 지금 이걸 좀 닫아보면 이 큐브를 만드니까 세상에, 오, 이거 보세요. 메인 카메라는 이걸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거든요. 3개밖에 없는데 이런 큐브는 되게 좀 많아요. 트랜스폼,
큐브, 메쉬 필터, 메쉬 렌더러, 박스 콜라이더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콜라이더라는 애가 있는데요. 콜라이더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콜라이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또 그럴 땐 또 우리가 찾아봐야죠. 또 자주 안 쓰는 거 맨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콜라이더, COLLIDER 콜라이더 검색해보면 충돌형 가속기, 서로 충돌시키는 기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립자 어려운 얘기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 콜라이더가 체크가 돼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큐브가 플레이를 해봤자 그냥 멈춰 있어요.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얘한테다가 뭔가 물리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중력 이런 걸 한번 줘보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력이라는 애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이고, 콧물이 나갔고요. 네. 자, 그러면 이 큐브를 선택을 하고 Add Component를 눌러서 Physics, 물리적인, 2D는 2D 할 때 하시면 되고요. Physics, 물리적인 것 중에 Rigid Body라는 애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3D로 하니까 이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용어가. 리지드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리지드 뷰 바디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럼 강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얘가 강체, 물리학적으로 어떤 강체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Rigid Body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잖아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봐봐요. 그러면 이거 떨어져요. 어디겠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를 해봐요. 얘가 갑자기 떨어져요. 왜냐? 이제 얘는 물리적인 성격을 갖는 애가 됐기 때문이에요. Rigid Body 때문에. 네, 그래서 떨어집니다. 즉 이제 중력이 발생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와, 브라보.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얘한테 코딩으로 아래쪽으로 y 값을 계속 감소해라 이런 거 안 줬어요. 그냥 나는 리지드 바디만 물리적 성격 갖는 애만 추가했을 뿐이에요. 이게 게임 엔진의 매력이에요. 뭐냐면 이미 똑똑한 유니티 개발자분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물리적 성질 같은 거. 그리고 저는 필요하면 이렇게 조립 갖다 쓰는 거죠. 대박이죠. 안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만듭시다. 플러스 3D 오브젝트 플랫, 평평한. 자, 땅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큐브를 좀 움직여 볼게요. 선택하고 요 이동 툴로. 그러면 얘가 그림자가 생겼죠. 나는 그림자 만든 적 없어요. 근데 이미 얘한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요. 플레이 해봅시다. 짜잔. 떨어져! 오, 도착했어요. 좀 위로 할까? 그쵸? 위로 좀 올려봅니다. Y축으로만 이렇게 올렸고요. 스크롤 마우스 휠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축소 확대 좀 되실 거예요. 이거 콕 졌다. 네.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땅을 좀 내리고, 그 다음에 큐브는 조금 위로 올렸고요. 이 정도면 될까? 저장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요. 네. 너무 뒤로 갔구나. 좀 앞으로 옵시다. 자,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옵시다. 깊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면 이게 좀 불편하면 그냥 수치로 입력하세요. 0, Y는 4, Z는 0. 이렇게 주시면 또 저장합시다. 플레이 누르면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좀 위로 되게 올렸더니 다시 떨어져 볼까요? 좀 위로 올렸더니 얘 떨어지는 느낌 잘 보세요. 짜잔! 예, 조금 이렇게 꿀렁거리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 큐브에 그 충돌에 대한 박스 콜라이더라는 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 펜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플랜 평평한 얘도 콜라이더라는 애가 체크가 돼 있어요. 이 콜라이더라는 애가 하는 게 뭐냐면 둘이 충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라이더를 제가 잠깐 해제해 볼까요? 땅에 콜라이더를 해제했어요. 자, 미리 보기로 해봅니다. 떨어져라. 오, 통과했어요. 이게 뭔 일이다냐. 자, 다시 보실래요? 플레이 보면 둘이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충돌을 안 하고 잘 밑으로 한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축소해볼까? 저는 마우스가 아니라서. 자, 그러니까 얘가 얘를 뚫고 그냥 아래로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큐브와 이 플랜이 둘이 충돌함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큐브는 체크가 돼 있어요.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근데 플랜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얘가 없는 애인 줄 알고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충돌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콜라이더를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확인해보면 이제 잘 되는 거죠. 와우, 브라보. 이게 게임 엔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다시 그 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랑 같이 하이어라키 인스펙터 창 살펴봤고 큐브도 만들어 봤고 또 이렇게 미리 보기도 해보았고 또 이 큐브의 인스펙터 창을 다는 아니지만 좀 살펴보았고요. 컴포넌트 개념이 모르실 분을 위해서 제가 컴포넌트란 뜻도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 모드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땅, 플랜, 우리가 평평한 3D 오브젝트 만든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창 한번 살펴보면서 또 큐브도 한번 만들어 봤고 이 큐브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얘가 이제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갖도록 해봤죠. 그리고서는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탁착 착지하더라 라는 거죠. 해봤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모드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플레이 모드 컬러도 한번 줘봤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장하시면 되죠. 자, 이 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게임 화면에 이렇게 메인 카메라도 있고 태양도 있고 큐브도 있고 땅도 있구나. 그러면 자원은 씬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전 버전은 이게 자동으로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2019 버전인가? 그쵸. 설치된 게 그쵸. 2019 버전은 이렇게 폴더를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샘플 씬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샘플 씬이에요. 하단에 이거 버튼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내가 씬 이름을 이게 게임하는 화면이니까 메인이라고 해본다. 리로드 합니다. 그리고 얘가 씬이 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네,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얘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씬 이름도 바꾸는 것도 해봤죠.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처음에 게임 화면이 있고, 그러니까 타이틀 씬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플러스 눌러서, 씬 눌러서, 우리가 이 게임이다. 타이틀. 뿅! 하면은 타이틀 씬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타이틀 씬. 메인 더블 클릭하면 메인 씬. 근데 타이틀이 아직 타이틀이 없네요. 만들면 됐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우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전공법으로 UI 만드는 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저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짜잔! 오늘은 유니티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큐브랑 평평한 그 바닥도 만들어보고 둘의 충돌 검사를 확인해서 안 떨어지게 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걸 공부할 때는 되게 뿌듯했어요. 이 강아지 느낌. 그리고 저랑 이 책으로 같이 그 레트로님의 책, 이 지금까지 한 내용이 레트로님 책의 1부 있죠. 한 권, 2개로 되어 있거든요. 62페이지까지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할 줄 알면 책의 62페이지까지를 본 거죠. 이해한 거죠. 뭐 제일 좋은 건 저 영상을 보고 다시 본인의 책을 읽는 건데요.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요? 네. 100일 동안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렇게 매일 30분씩만 공부하면 늘 거예요. 늘 거예요. 유튜브로 영상 보신 분은 유튜브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은 목소리가 상태가 참 안 좋았어요. 양해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맨날 좋은 컨디션을 바란다면 전 맨날 녹음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오늘은 오늘 이런 대로. 자, 이렇게 오늘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